네, 오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DSM-5를 기반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병은 흔히들 PTSD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폭력과 범죄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 나타나는 불안장애라고 또 의미를 하는데, 외상은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경험을 말합니다. 즉,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이 자신의 큰 충격을 준 것을 외상으로 또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환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공포심,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환자가 원치 않아도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기 때문에 환자는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원인으로는 특히나 장애 유발 요인으로 외상인데, 남성의 경우 전쟁 경험을 주로 많이 꼽고 여성의 경우 물리적 폭행, 강간 등을 또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또 외상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질병의 원인은 단순히 외상만이 아니고 외상에 더하여 다른 생물학적인 또 정신 사회적 요소가 관여된 것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1차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모두가 이 질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 중 60%의 남자와 50%의 여자가 상당한 의미 있는 사건을 경험하지만 실제 이 질병의 평생 유병률은 6.7%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7가지로 또 꼽을 수 있겠는데,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의 존재, 또 성격 장애나 문제, 부적절한 가족, 또 동료의 정서적 지원, 여성,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은 삶으로 변화, 과도한 음주 등을 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주로 주요한 또 3가지로 또 꼽을 수 있겠는데, 꿈이나 반복되는 생각을 통해 외상을 재경험하거나 외상과 연관되는 사항을 피하거나 또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자율신경계가 과각성되어 쉽게 놀라거나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등으로 또 짜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진단 기준으로선 또 환자와 면담과 또 심리 검사를 통해 진단 기준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외상을 경험하거나 경험한 이후 극심한 불안, 공포, 무력감, 고통을 느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경험, 악몽, 한시, 생각, 해를 통한 경험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회피, 무감각, 이거에 대한 장소를 피하거나 또 외상과 관련된 일이 기억나지 않거나 또 감각의 저하, 의욕 저하 등에서 3가지 이상 나타나야 됩니다. 각성의 상태의 증가 면에서는 수면 장애, 또 짜증 및 분노 증가, 집중력 저하, 자주 놀람 등의 2가지 이상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나 이 PTS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병이 진단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이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특히나 스트레스 요인이 대인관계적이거나 의도적일 때 특히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오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해리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지지하고 또 격려하여 환자가 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처 방법에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약물 치료는 이 선택적 세로토닌제, 흡수 억제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경과를 또 살펴보면 성인에게는 3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되지만 어떤 개인에서는 50년 넘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누구는 3개월 안에 회복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는 50년, 평생 동안 이 지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지병은 각각 환경과 상황마다 또 증상이 완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또 짧게 지속된 경우, 발병 전의 기능이 좋은 경우, 또 사회적 지지 체계가 좋은 경우, 또 다른 정신과 질환이 없는 경우 예후가 또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DSM-5는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외상성 사건은 개인의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또 특히나 자살 계획, 실행을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제한된 놀이, 사문적 행동 저하, 또 또래 관계에 대한 학교 생활 지장, 또 반대로 무모한 행동이나 스릴을 찾아다니는 위험성에 그 큰 행동을 주목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특히나 최근 고령화 인구가 증감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나이 든 성인의 경우 건강의 저하, 인지 기능의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DSM-5와 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